어, 파일,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하게 되면 새 창이 열리게 됩니다. 새 창이 열리고요. 그 상태에서 데이터 원본이라고 하는 곳을 클릭을 하면 지금과 같은 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CSV 파일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파일 연결하시면 되고요. 어, 어, 파일은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장하신 팁스, CSV 파일을 선택하셔가지고 열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엑셀처럼 시트가 여러 개가 있지는 않죠. 그냥 CSV 파일 하나가 테이블 하나예요. 그쵸? 음. 그리고 컬럼들을 어, 태블러는 그 컬럼을 필드라고 부르죠. 필드 이름과 필드의 타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드들이 실제 물리 테이블에는 즉 어떤 파일에 있는지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모양은 테이블 모양은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돼요. 토탈 빌, 팁, 뭐 섹스, 스모커, 데이, 타임, 사이즈 이렇게 돼 있죠. 뭐 많이 보셨던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특별히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음. 샵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필드들은 숫자 타입이고요. ABC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 그 필드들은 문자열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은 딱 숫자하고요. 그리고 문자열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간단한 데이터 프레임이었었죠. 테이블이었었습니다. 시트 1으로 가겠습니다. 시트 1으로 이렇게 가시면은요. 우리가 데이터 원본에서 텍스트 파일, CSV 파일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시트 1번 이렇게 가면은요. 연결되어져 있는 테이블에 필드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 보면 그 위쪽에 카테고리 변수들이 쭉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숫자 타입 변수들이 연속형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형 변수들, 카테고리 타입의 명목형 변수들과 그 다음에 숫자 타입 변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번 시간, 그 통합 문서에서는 그 연속형 자료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볼 거예요. 연속형 자료에는 토탈 빌도 있고 팁도 있죠. 그죠? 음. 그 연속형 자료 하나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토탈 빌이라고 하는 자료를 봤을 때, 그 토탈 빌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화할 때, 연속형 자료를 시각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그 그래프 종류가 뭐가 있었을까요? 토탈 빌의 분포를 보겠다. 뭐 이렇게 했을 때. 토탈 빌의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를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그쵸,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연속형 변수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렸었을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시트 이름을 히스토그램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이라고 들어봤죠. 어, 부제목으로는, 두 가지 컬럼이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게 영수증 금액하고 팁이 있어요. 여기서는 영수증 금액으로 할까요? 영수증 금액 히스토그램 이렇게 할게요. 관계적이야. 히스토그램, 자, 여기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보시면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오른쪽 상단을 보세요.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펼쳤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현 방식을 보시면, 여러 가지, 뭐, 텍스트 테이블, 히트맵, 요 하나씩 이렇게 가볼까요? 하나씩 가보면,
어, 조금 그 화면에서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첫 번째는 텍스트 테이블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히트맵이라고 되어져 있고 하이라이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그다음 기호 맵, 채워진 맵, 파이 차트, 막 가로 막대 그래프, 누적 막대 그래프, 병렬 막대 그래프, 트리 맵,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죠? 히스토그램이 있나요? 있죠. 히스토그램도 있네요. 그죠? 음. 자, 영수 증거명의 히스토그램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볼까요? 표현 방식에 이게 있는 거 같으니까 어, 이것만 이용해서 될까? 라고 하는 걸 한번 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일단 끝말비를 행선반에다 일단 갖다 놔볼게요. 네, 컬럼 중에서, 필드 중에서, 숫자 타입의 필드 중에서 토탈 비리라고 하는 거를 행선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게 갖다 놨는데, 기본적으로는요, 어, 기본적으로는 그냥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죠. 토탈 비를 그냥 전부 다 더해버린 거.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토탈 비를 다 합치면 4828이다라고 막대 그래프 하나를 딱 이렇게 그려줘요. 그쵸?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표현 방식에서 히스토그램만 딱 선택을 해볼까요? 히스토그램. 오, 바로 그려지죠. 그렇죠? 이렇게 바로 그려집니다. 자, 그 히스토그램을 선택했을 때 뭐가 바뀌었는지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행과 열 선반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자동으로 바뀐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음. 행은 이 Y축을 의미하잖아요. 행은 Y축을 의미를 합니다. 레이블도 자동으로 달려 있네요. 토탈 빌의 카운트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X축이 열이잖아요. 그죠? 요 하나가 열이잖아요. 컬럼이잖아요. 거기에 레이블은 토탈 빌의 구간 차원이다라고 레이블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그 연속형 자료에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를 그 구간별로 나눠서 그 구간 안에 있는 자료들의 개수를 표현한 그런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죠. 행선반과 열선반이 좀 바뀌어 있는데요. 바뀌어 있는데 보시면은요. 행선반에도 토탈 빌이 들어가 있고, 열 선반에도 토탈 빌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행선반은 토탈 빌을 카운트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 카운트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열 선반은 토탈 빌의 구간 차원을 선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히스토그램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여기가 이렇게 세팅이 돼요. 어,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일 간단한 방법일 거예요. 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토탈비를 행선반에다가도 끌어다가 넣으시고, 그 다음에 토탈비를 똑같이 열 선반에도 끌어다가 넣으신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거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측정값. 음. 측정값이 아까는 합계였었잖아요. 합계. 그거를 카운트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구간 차원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올려놓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 그냥 이렇게 빼버리면 사라져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연속형 변수를 일단 갖다 넣는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값은 합계를 계산해 준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 방식을 히스토그램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줍니다. 히스토그램으로 그렸을 때 행선반과 열선반에 있는 값들이 바뀌게 되는데 행선반은
그 우리가 갖다 놓은 토탈 빌이 카운트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 선반은 구간 차원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구간 차원이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겨요. 아까는 이게 없었죠. 구간 차원이라는 게 생기면서 여기 새로 생긴 구간 차원을 여기다 갖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위에다가 빈도수 마우스를 올리면 여기 빈도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어, 뭐 여기는 33개고 그다음에 여기는 27개고라고 하는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실제 이 카운트 개수를 우리가 표시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레이블만 달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블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크 레이블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체크가 해제가 되어져 있는데 요거 선택하시고 어, 요것만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1개, 여기는 10개, 20개, 29개, 27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바로 보실 수가 있죠. 네, 되셨습니까? 이렇게 그 빈도수를 직접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몇 개다라고 하는 빈도수를 직접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퍼센티지로 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퍼센트, 여기는 몇 퍼센트, 여기는 몇 퍼센트 이렇게 퍼센티지를 레이블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거는요. 아까 우리 파이 차트랑 유사합니다. 파이 차트에서 여기 이 드롭다운 리스트 카운트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볼게요. 음, 행선반의 카운트, 토탈 빌의 카운트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측정 값은 카운트를 그대로 유지해야죠. 히스토그램이기 때문에 카운트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여기에서 퀵 테이블 계산. 퀵 테이블 계산을 하니까 파이 차트에서 비율로 표시를 해줬잖아요. 여기에서 구성 비율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비율로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구간이 13.52%, 두 번째로 많은 구간이 11.89%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히스토그램 그려 보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 색깔들을 좀 바꾸겠다라고 하시면은요, 음,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선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가 선택이 되어져 있고, 다른 색깔로 바꿔볼까요? 뭐, 약간 좀 다른 색깔로, 이렇게. 뭐, 원하시는 색깔, 마음에 드시는 색깔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색상을 바꿔주니까 뭐가 바뀌죠? 막대 안쪽에 채워지는 색깔이 바뀌죠. 막대 안쪽에 채워지는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선은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가면 검은색으로 바뀌지만 마우스 없는 상태에서는 어, 흰색, 흰색에 가까운 회색인 것 같죠. 그죠? 테두리선은 약간 회색 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두리선은요,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색상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은요, 뭐가 있어요? 테두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테두리가 자동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동으로 되어져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검은색을 선택하시게 되면 테두리 선 자체가 전부 다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흰색을 선택하게 되면 아까보다 조금 아닌가? 똑같은가요? 네. 테두리 선이 흰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비슷한 계열에서 약간 진한 색깔로 표시가 되기도 하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에서 막대 안쪽에 채워지는 색깔은 색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색상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막대 테두리는 테두리에서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색깔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싶으시면 색상 추가가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직접 색깔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이걸 직접 조절하거나 기본 색상을 선택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테두리 선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싶으신 그런 색깔로 얼마든지 색깔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볼 수 있는 거는 음, 토탈 비리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팁도 히스토그램 그려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도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사이즈는 연속형 자료라기보다는 약 불연속적인 자료에 오히려 더 가까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테이블 인원수기 때문에 2명, 3명, 4명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갑자기 사이즈가 궁금해졌네요. 사이즈 한번 그려볼까요? 사이즈? 사이즈의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시트를 하나 더 추가할까요? 어, 명. 하단에서 시트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제목은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 2번이라고 할까요? 히스토그램 2번. 여기는 인원수죠. 인원수는 사이즈예요. 네. 요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그려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렸고요. 음. 어, 그냥 간단하게만 표시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린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사이즈를 먼저 행선반에 갖다 놓고, 사이즈의 합계가 막대 그래프로 그려지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표현 방식에서 히스토그램을 선택을 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선택을 하니까 행 선반은 사이즈의 카운트라고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열 선반은 사이즈가 구간 차원으로 어, 구간 차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 보시면 구간 차원이라고 하는 게 새로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사이즈 구간 차원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그리고 마크 레이블 표시를 선택을 해서
여기 숫자를 이렇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표시하도록 했고요. 이 내용 보시면은요, 밑에 이 구간을 한번 보세요. 구간이 1에서부터 2까지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1 이상, 2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서 식사한 거. 그 다음에 2 이상, 3 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식사한 거. 그 다음 구간은 3 이상, 4 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세 명이서 식사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네 명이서 식사한 거,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서 식사한 게, 식사를 한 그런 데이터가 월등히 많고요. 그 다음에 세 명, 네 명은 비슷하고요. 비슷하고, 혼자 왔거나, 다섯 명이나 여섯 명, 이렇게 아주 많이 온 거는 좀 드물게 나타나는 그런 분포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되셨을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연속형 변수 또 우리가 연속형 변수를 표시하는 게 히스토그램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라인 그래프? 라인 그래프. 약간 시계열 같은? 그쵸. 그것도 연속형, 시계열 그래프도 연속형 그래프죠. 근데 이 팁스에서는 라인 그래프를 그릴 만한 게 토탈 비리나 팁을 라인 그래프로 그리기에는 조금 그런 거 같기는 해요. 그죠? 좀 그런 거 같기는 하고. 음. 분포만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팁의 분포를 보겠다. 최소값, 최대값, 2, 4분위 값, 3, 4분위 값, 중앙값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고 하면 뭘 그려주면 좋을까요? 네. 어, 아무도 대답을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최소값, 최대값, 2, 4분위, 3, 4분위, 그리고 중앙값 이런 게 표시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박스 플롯 아니에요? 박스 플롯. 그죠? 박스 플롯 한번 그려볼까요? 네. 시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시트의 제목은 이름 바꾸기 하셔가지고요. 시트의 이름은 박스 플롯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 상자 그림이라고 하기도 해요. 상자 그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 영어로는 그냥 영어로 쓸까요? 박스 플롯이라고 그냥 쓸게요. 박스 플롯. 어,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세요. 하나만 그리고 넘어갈게요. 팁이 있을 거예요, 팁. 팁, 박스 플롯을 그려보세요. 한번 박스 플롯을 어떻게 그리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팁을 일단 행선반으로 갖다 놓을게요. 그럼 기본 동작은 팁의 합계를 계산을 하고요. 합계를 막대로 그려버립니다. 막대로 그리는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표현 방식을 박스로 선택을 해볼게요. 어, 그렇다고 해서 얘가 바뀌지가 않죠. 뭐라라? 어, 측정값을, 측정값을, 네? 네? 열에다가 넣을까요? 합계를 열에다가 넣어. 이렇게? 여기다가 다른 거 못 넣어야지 박스프로 그려주는데 그래요? 뭐 넣으셨어요? 저는 데이 네? 데이 나왔어. 데이? 아, 그러니까 그거는 카테고리별인 것 같군요. 그래서 팁을 행에다 갖다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성별이다 그러면 성별을, 뭐, 이렇게 열에다 갖다 놓고,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박스 플러스를 이렇게 나온 건가요? 좀 이상하다. 잠시만요. 이건 팁의 합계, 이렇게 그려진 거고요. 팁의 합계가 이렇게 그려진 거고, 잠시만요. 음, 여기를요. 어, 측정값이 합계로 되어져 있는데, 일단, 예, 빼겠습니다. 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빼고, 일단은 팁을 먼저 갖다 넣어 보고요. 자동으로 하고, 자동으로 하고, 네. 일단 합계가 됐는데, 합계, 여기를 차원이라고 하는 걸로, 네, 네, 마크 세부정도에서 네, 스타일을 주관적으로 마크, 세부 정보요? 거기 가져와 네. 스타일이 주관적으로 어, 일단, 그럼 팁을 먼저 넣으신 건가요? 네. 네, 팁을 이렇게 먼저 넣으시고, 그 막대 그래프가 자동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세부 정보를 선택하셨단 말이죠. 주관적으로 왼쪽에 스타일이 주관적으로 네, 네, 그걸 끌어가지고 네. 이거를 세부 정보에다 이렇게 넣으셨다고요? 그다음 혹시 그 박스 플러스 그리고 박스 플러스를 이렇게 선택하셨다고요? 아, 세부 정보를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요렇게 그리셨다라는 얘기군요. 어, 네. 그렇군요. 어, 합, 음,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이 97인가? 1달러. TV 최대값이 90까지 나왔었나? 팁 최대값이 90달러까지 나오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10달러 아니었었나요? 약간 이 수치가 살짝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박스 모양이 맞기는 맞습니다. 박스 모양이 맞긴 맞는데, 그건 약간 좀 이상하고요. 약간 좀 이상하고. 숫자 잘 나와요? 어, 다시 한번 좀 넣어볼게요. 이 구간 차원, 팁을 제가 행에다 넣을게요. 팁을 행에다 넣고,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썸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썸이 계산이 돼서, 어,
썸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막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팁의 그 합계를 전부 다 계산한 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사용할 값은 합계를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는 합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값을 그냥 그대로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를 우리가 찍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 측정값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요. 측정값이 체크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를 제가 차원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어. 그러면 측정값은 해제가 되고 여기는 차원이 선택이 됐죠. 그죠? 이거는 그 하나씩 그린 거예요, 지금. 팁을 작은 막대로 하나씩 그린 거예요.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5달러, 6달러, 이렇게 10달러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합계가 아니에요. 원래 금액 그대로예요. 원래 금액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박스 플러스를 선택을 해볼게요. 어, 표현 방식이 박스 플러스인데, 보이, 안 되네요. 아, 이거를 박스로만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박스로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어, 잠시만요. 내가 이렇게 그리지 않았었나? 연속형. 그리고 차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박스가 될 것 같은데. 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마크는 마크랑은 상관이 없을 텐데. 음, 어, 되게 쉽게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좀 찾아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도 할까요? 쉬는 시간 좀 안 되긴 했지만, 잠깐 제가 찾아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하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었는데. 파트가 그려줬어요? 원하는 거. 이제 이렇게 됐네. 닫아놓고. 바로 쓰면 되지? 선택한 영상 이런 거를 찾아. 찾았어. 아, 네.
어, 그, 지금 시트 이 상태에서 그 팁이라고 하는 연속형 변수를 뭐 행이나 열 선반 어디에든 갖다 넣으면 가장 기본적인 상태가 이 자동으로 그려주는 상태가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팁을 보시면 얘가 자동으로 뭔가를 계산을 해요. 합계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대가 이렇게 합계를 그려버리는 상태로 돼요. 여기서 이 측정값을 뭐 합계냐, 평균이냐, 중앙값이냐 이런 거를 사용하게끔 얘가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합계를 계산하면 안 돼요. 그냥 그 고유값을 그대로 써야 돼요. 팁이 뭐 1달러다, 2달러다, 10달러다라고 한 그 값을 그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계를 진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메뉴 중에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측정값을 집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져 있어요. 보이시죠? 어. 그러니까 그 뭐 sum 함수든 아니면 average 평균 함수든 그런 어떤 그 집계 함수를 이용해서 그죠? sum이 합계나 평균이나 뭐 표준 편차나 최소값이나 최대값과 같은 그런 집계 함수를 이용해서 뭐 측정값들을 무조건 집계를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얘를 해제를 할게요. 얘를 해제를 하시면 그러면 팁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집계가 되지가 않아요. 집계 함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그냥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원이죠. 원인데 속이 비어 있는 그 배경색이 테두리 선만 있는 원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찍히게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점도인 거죠. 실제 값 그대로 Y축 그 해당하는 팁의 위치에다가 점들을 찍은 거예요. 선점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표현 방식에서 박스 플롯을 선택해 보세요. 이게 제가 사실 원했던 박스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이라고 하면 이 전체 데이터의 최소값, 그 다음에 2, 4분위 값, 중앙값, 그리고 3, 4분위 값, 위쪽에 수렴, 그리고 수렴 바깥쪽에 있는 아웃라이어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박스 플롯이잖아요. 그죠? 어, 이, 제가 원했던 건 이거였었어요. 이거였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건데, 이 분석이라고 하는 곳에서, 측정 값들을 무조건 집계를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었던 겁니다. 요거 해제하고, 그 다음에 요 박스 표현 방식을 박스 플롯으로 해주시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팁의 박스 플롯입니다. 분포를 알 수 있는 거죠. 분포. 최소값은 1이고,
이 박스 플러 수염의 길이는 박스의 최대 1.5배까지 그리죠. 그래서 이 수염의 1.5배까지 박스를 그려서 거기서 울타리, 펜스를 치게 되고요. 바깥쪽에 점들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바깥쪽에 있는 점들을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 크기의 1.5배보다 1.5배만큼 안 그려진 상태에서 더 짧게 수염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그 수염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 크기의 1.5배를 다 그리지 않고 중간에 수염을 끊고 펜스, 울타리를 그리게 되죠. 이게 제가 그리고 싶었던 박스 플롯입니다. 네. 팁의 최대값 10달러 아니었었나요? 그죠? 제 기억이 맞다면 팁의 최대값은 10달러고 최소값이 아마 1달러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여기 아마 보시면 10달러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토탈 빌은 뭐 70 몇 달러인가 뭐 80, 그렇게까지가 나올 거예요. 아까 히스토그램 잠깐 보시면 그 영수증 금액 같은 50 최대값이 53달러 정도 50달러대군요. 그러니까 식사 금액은 최대값이 50달러 정도가 나오고요. 어, 그리고 팁을 아무리 많이 줘봐야 50달러 넘게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네. 네. 혹시 그거 질문하신 거 맞으세요? 혹시 여기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잘 안 들려서 잠시만요. 도형은 꼭 원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네, 도형은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여기 찍힌 것들 있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선택하면 이 찍힌 점들이 사각형으로 바뀔 거예요. 여기를 원으로 선택하면 여기 점들 있잖아요. 점들 찍히는 이 마커예요, 마커. 마커의 모양이 자동으로 원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 측정값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박스 플러스를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카테고리 변수들을 열에다 갖다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거는 그 카테고리별로 그 박스 플러스를 따로 그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열에다가 한번 갖다 넣어 보면 이렇게 갖다 넣으면은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 왼쪽에는 여성들의 팁의 최소값과 최대값까지의 박스 플러.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남성들의 팁의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의 박스 플러.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 아마 최대값 10달러라고 나와야 될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만약에 이 성별을 제거를 해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나오죠. 이거는 전체 데이터고 요일을 한번 넣어보면 요일이 아마 4개가 있었을 거예요. 요일을 이렇게 넣어보면 일요일, 금요일, 토요일, 목요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목금토일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일별 팁의 박스 플롯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이 선반에다가 이 카테고리들 중에 어떤 거를 갖다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박스 플롯을 그 카테고리별로 박스 플롯을 따로 그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일을 빼고 스모커를 넣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넌 스모커, 비흡연자, 흡연자 요렇게 박스 플롯이 나눠지게 될 거고요. 나눠지게 될 거고 시간이 아마 런치하고 디너 두 가지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죠? 점심시간에 팁의 박스 플롯, 그 다음에 저녁시간에 팁의 박스 플롯 요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뭐 이렇게 뭐 성별을 갖다 넣을 거야.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그 박스 플롯을 어떤 별로, 그 어떤 카테고리별로 박스 플롯을 그릴 거냐. 그게 여기 있는 이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스 플롯을 그릴 때 카테고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측정값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박스가 딱 하나가 그려져요. 박스가 딱 하나가 그려지고, 음,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 측정값 집계라고 하는 거를 해제를 하자. 측정값 집계를 무조건 집계를 하도록 해버렸기 때문에, 뭐, 합계나 평균이나 최소값이나 최대값 혹은 중앙값 같은 것들은 무조건 집계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박스 플롯이 안 나왔던 거고, 그 고유 값들, 그 측정 값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달러부터 10달러까지 그 값들을 직접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집계라고 하는 거를 그 해제를 하게 되면 박스 플롯을 간단하게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카테고리별로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요일별, 요거는 요일별 팁의 평균이 되겠죠. 아, 팁, 박스 플롯이겠죠. 요일별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해서 그려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요거 저도 까먹었었는데 측정값 집계 있고 없고의 차이였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네, 프로다가 어떻게 따르면은 박스로 모양이 좀 달라지죠. 지금 이 상태에서 측정값 집계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어, 네? 아니에요? 박스 모양을 유지하면서 지금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 행선만 볼게요. 행선반이 아마 저랑 다를 거예요. 저는 팁의 합계가 계산이 됐어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차원 차원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계를 하면 안 되는 거였었던 거예요. 뭐 여기를 뭐 합계가 아니라 평균? 그러면 또 이게 평균 또 이렇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죠? 박스 플롯을 그릴 게 없어요. 어, 그래서 여기가 뭐 차원 그러면 박스처럼 차원? 차원으로 하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 차원으로 했을 때는 여기 제가 차원을 다시 선택을 했어요. 다시 선택을 했는데 바뀌었나? 잠깐만요. 분석 집계를 빼볼게요. 아, 조금 달라지는군요. 조금 달라지네요. 어, 여기가 살짝 내려가고 뭐 이런 게 살짝 보이네요. 살짝 보이는데, 어, 그래서 분석을 여기 집계를 해제해 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스 플러스 그릴 때는 고유값 그대로 사용하자. 그리고 여기가 그 뭐 차원이나 혹은 그 차원 또는 뭐 합계, 평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그려주셔야 제대로 된 박스 플롯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봤고요. 박스 플롯을 그려봤고 어, 막대 그래프 두 개만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많이 그렸던 막대 그래프인데 음, 시트를 하나 추가해 볼까요? 시트를 하나 추가하고 음, 시트의 제목은 막대 그래프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라고만 하고요. 여기서 뭘 그려보시냐면 음,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 성별, 흡연, 여부별, 어, 팁의 평균, 합계가 아니라 평균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요거는 막대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을 그릴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집계를 써야 될 거예요. 이거는 측정값 집계를 쓰셔야 될 거고요. 어, 그리고 합계 대신에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성별, 그 다음에 흡연 여부라고 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카테고리를 명목형 변수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요거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음, 옆에다 시트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도 제목은 이름 바꾸기 하셔가지고 제목은 막대 그래프라고 할게요. 막대 그래프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카테고리를 세 가지를 써볼게요. 성별, 흡연, 여부별, 그리고 요일별, 팁의 평균. 이거를 계산해서 막대로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 되시면 두 번째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게 될 거고요. 어떤 형식으로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뭐 다양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컬럼이 많아질 수도 있고, 로우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열이 많아질 수도 있고, 행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모양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별, 흡연 여부별 팁에 요거랑 그다음에 성별, 흡연 여부, 요일별 이렇게 두 가지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